우리가 계속 이 수업에서 배우는 게 EV예요, EV. 이제 일단 EV라는 것의 개념을 아셔야 좀 접근하기 편하니까 EV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유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MVBS라고 해서 BS가 그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의 약자인데 마켓 밸류로 측정한 재무상태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EV가 위치하는 곳이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에 캐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배지 있고 에쿼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EV를 여기에서 배우는 이유가 전체적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함인데 EV는 쉽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회사를 살 때 얼마를 주고 사야 적정 가치이냐 그걸 구하기 위해 EV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BS에서는 이 부분에 에셋이 들어가는데 이 에셋을 요걸로 이렇게 세분화시킨 거예요. 캐시하고 엔터프라이즈 밸류로 이렇게 세분화시킨 이유가 이 캐시 같은 경우는 기업이 현재 내가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 기업에 일정 캐시가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에셋을 따졌을 때 이 캐시는 어차피 다시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내가 다시 가져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인수해야 할 그 회사의 가치는 이것만 잘 알면 된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EV. 그러니까 캐시가 이 회사의 캐시가 얼마나 많든 간에 이 회사의 가치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줘야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EV가. 이 회사를 사면서 얼마를 주고 사야 되는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캐시에 대한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고 다만 이 밸런스를 맞추는 데에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V를 계속 우리가 이 수업에서 배우는 이유는 이 회사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럼 회사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결국 이 회사가 얼마나 영업을 잘하고 있는지가 관건일 텐데 그래서 세일즈부터 지금 위해서 지금 쭉 이 회사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개념이. 세일즈 나오고 세일즈야 뭐 큰 어려움 없죠? 세일즈에서는 뭐 이견은 없을 거고 이 세일즈가 얼마이냐 측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빼는 게 뭐 CGS가 나오잖아요. CGS 같은 거. 뭐 코스트 오브 그로스 세일 뭐 이런 거예요. 매출 원가나 현관비 같은 거.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이제 에딧이 나오죠. 에딧은 뭐냐면 이 회사가 영업 활동에서 벌어들인 현금 흐름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빠지는 게 인터레스트가 빠지고 텍스가 빠져요. 인터레스트는 이 회사의 영업 활동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이게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나중에 계산하는 거니까 어차피 이 영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 비용 현금은 아니고 해서 이자와 세금을 제외한 이익을 도출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같이 설명드리면 낫겠다. 일단 이 기업 가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 기업 인수합병의 교수님은 이 가까운 기간은 포캐스트 피리어드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짓고 여기서 좀 먼 미래 있잖아요. 먼 미래. 요거는 퍼피추얼티 피리어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있는 것들은 이런 세일즈나 매출 원가나 어닝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일 거다라고 비교적 상세하게 예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각각 수치로 나타내서 어닝을 산출하고 있는 거고 이 대신에 먼 미래로 가면 세일즈가 얼마가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가 되고 그래서 어닝이 얼마가 되고 이렇게 세분화된 숫자를 통해서 도출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나온 비율들을 예를 들어 영업 마진율이 30%다 하면은 나중에 세일즈가 이만큼 될 거고 거기서 30%를 때려서
어닝을 산출하고 이런 식으로 비율로 해서 예측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정확한 숫자로서 예측을 하고 그거를 나중에 NCF로 나타내서 PB로 가지고 오고 좀 먼 미래의 것들은 정확한 숫자 도출이 어려우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비율들을 잘 이용해서 비율로서 이런 숫자들을 구한다. 그래서 이거를 TV라고 터미널 밸류라고 이 수업에서는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기간의 도출 개념과 먼 기간의 도출 개념이 왜 틀린지를 이해하시고 외우면 더 편합니다. 보통 여기 수업에서는 5년 정도는 이 포캐스트 피리어드로 나타내고 있고 5년 이후로는 퍼피추어티 피리어드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나눠서 여기에서는 비율로 나타내고 여기서는 숫자가 나오고 이거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좀 더 접근이 편하실 것 같고 여기 이제 어닝 이게 이거 말씀드릴게요. 오퍼레이팅 마진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M이라고 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그럼 오퍼레이팅 마진은 여기 나중에 여기에서 쓰이는 비율이겠죠. 세일즈를 예측하고 거기에 비용을 대입하기는 어려우니까 대충 오퍼레이팅 마진이 얼마인지 때리면 어닝이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오퍼레이팅 마진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똑같이 세일즈에서 어닝으로 가는 비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M 자체는 세일즈와 에비스의 관계에서 나온다 이해하시고 이거 아까 설명드릴 때 어닝 비포 인터레스트 앤 텍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요 어닝은 우리가 넷 인컴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넷 인컴 어닝은 그러면 넷 인컴에 이자를 더하고 세금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이게 어닝이에요. 이게 어닝. 그리고 이건 before interest and tax예요. 그래서 어닝에서 출발해야 그 net-income의 어닝이고 여기에 이자랑 세금을 더했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직접 세일즈를 안 주고 우리 그 나중에 슬라이드 9에 가면 직접적으로 세일즈를 주는 게 아니라 어닝 비포 인터레스트가 나와요. 에빗이 나와요. 에빗이 나오고서 어떻게 이거를 세일즈로 보낼 거냐라는 게 문제 속에 녹아 있는데 그때 이용하는 개념이 일단 이거는 어닝에서 출발해서 이자랑 세금을 제하지 않는 숫자니까 에빗이 그러면 어닝에서 시작했을 때에는 여기에 거꾸로 이자랑 세금을 더해주기 때문에 에빗이 된다. 그 문제에서 딱 그 요구하는 개념이 이런 거니까 이거 미리 공부하시면서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노펫, 에어닝, 에빗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노펫이 나오거든요. 노펫이 나오는데 요거는 비교적 쉬워요. 이거 그냥 그 에빗에서 세금을 제한 건데 빼기 텍스죠. 근데 텍스는 이 어닝에서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세금 자체는. 그래서 보통 표현할 때는 에빗의 1-t로 이건 세율 보통 뭐 30% 40% 이렇게 문제에 주어지니까 에빗에서 노펫으로 갈 때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노펫이 되니까 에빗 곱하기 1-t로 그래서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노펫 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 이 노펫에서 네테시 플로우로 가는 게 좀 어려워요. 노펫에서 이거는 사실 개념을 설명하기는 힘든데 저도 그래서 외웠거든요. 이
NCF 같은 경우는 일단 노펫까지 구하신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더해주고 그리고 캐펙스하고 넷 워킹 캐피탈을 빼준다 라는 개념인데 이 산식만으로는 이 개념을 좀 외우기 힘들어서 이 교수님은 K라는 개념을 도입해놨어요. K. 여기에서 그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K는 이렇게 말고 K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거는 노펫에서 이 비율을 빼면 내 캐시 플로우가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이 K라는 밸류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K라는 밸류 드라이버를 이렇게 나타낸 이유가 노펫에서 이 비율만큼을 빼면 순수 현금 흐름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K라는 게 뭐냐면 노펫에서 이만큼 K만큼 투자해야 이 내 캐시 플로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쓰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감가상각비하고 캐펙스하고 네트워킹 캐피탈은 내가 노펫에서 어떠한 이만큼의 비율을 투자를 해야 이만큼의 수익을 얻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백 레이시오라고 계속 수업 시간에 설명하셨잖아요. 재투자 비율. 내가 이만큼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만큼 투자해야 그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 비율. 그래서 그 비율로서 나중에 퍼피추어티 피리어드에서 사용이 되는 K가. 그래서 이 K의 개념을 다시 도해해 보면 결국에 이게 캐펙스가 나오고 워킹 캐피탈 나오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제외해 준 거 이거를 이렇게 서로 나눠준 거 요거는 고정시설 같은 걸 투자할 때 유형자산 같은 걸 투자하는 자금을 말해요. 캐펙스 같은 거는. 그리고 네트워킹 캐피탈은 그러니까 뭔가 시설에 투자하는 자금, 시설 고정자산들에 투자하는 자금을 캐펙스라고 하고 네트워킹 캐피탈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비용 성격으로 봤을 때 그냥 운영자금? 이건 시설자금, 이건 운영자금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돼요. 워킹 캐피탈은 캐펙스는 시설자금, 워킹 캐피탈은 운영자금. 운영하는데 뭐 인건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렇게 수익 내가 어떠한 이렇게 회사를 경영해서 얼마나 이익을 남길 건가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운영 비용들 이게 워킹 캐피탈. 그리고 또 여기 도경님께서 이렇게 막 회사 운영하시면서 시설액 같은 데 투자하고 그런 거 시설 자금들 그게 캐펙스. 근데 저게 시설 자금이 그 네. 금융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렌트 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캐펙스라고 할 때는 보통 그냥 순수 투자 자본을 다 얘기하죠. 예, 금융 순수하게 이자 비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 건물을 100억치 샀으면 거기에서 얼마를 빌려가지고 이자를 낸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100억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를 빼주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사실 진짜 쌍이에요. 캐펙스하고 그 감가상각비가 하나 쌍이고 그 다음에 이 워킹 캐피탈이 하나의 또 하나의 밸류 포인트고. 왜냐하면 그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발생한 게 아니고 그냥 매해 안분하는 거잖아요. 사실 내 돈은 100억 이미 다 나갔는데 이 감가상각비에서는 사실 그 세금을 세이브해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매해 순수 투자 비용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감가상각비 누계가 될수록. 그래서 이 총 시설 자본에서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빼준 개념이 하나의 쌍이고 그다음에 운영 자본을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전체 내가 그 세금을 제외하고 얻은 이익 중에서 요것들은 이거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 희생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비율해서 K라는 걸 따온 거예요.
이 K라는 걸 따온 이유는 순수하게 나중에 퍼피추어티 피리오드에서 그 비율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 K라는 개념을 따라가기가 사실 개념상으로도 그렇고 되게 어려운데 이해하실 때 네, 여기 전체 이익 중에서 이만큼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얻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 NCF나 TV를 구하기 위해서 쓰이거든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 여기 나온 이익 중에서 여기 에빗이 한번 나오죠. 에빗 나오고 또 거기에서 세번 곱해서 노펫을 구했을 때 여기에서 곱하기 K를 해가지고 TV를 구하는 흐름에서 K가 쓰이는 거예요. 로켓이 그러면 그 저희가 쓰는 용어로 그냥 순이익이 세전 순이익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세전은 EBIT 세전 세후. 세후 순이익. 예, 세후 순이익. 순이익이니까 예, 세후 순이익. 사실 순이익. 순이익을 그냥 로켓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노펫 개념은 약간 우리 회계상 세후 순이익 정도로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NCF 같은 경우는 요새 워낙 장부보다는 현금 흐름을 중시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상의 이익을 뜻하는 거라고 보셔도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회계는 장부를 중시하고 재무는 캐시플로우를 중시하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 K는 매년 레이트가 바뀌겠네요. 원래는 매년 바뀌어야 하지만 여기에서 일정 상수에 의해서 도출을 한번 해내면 퍼피추어티 피리어드로 가면 영구적으로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매해 요렇게 구했을 때는 K가 매년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거고. 예. 근데 보통 문제에선 주어지는 게 일반적일 거고 재무 실제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기간 동안의 K 값을 구해서 평균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누나 저희 해가지고 매년 운영해 보면 평균 수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이렇게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했을 때 매년 뭐 저희가 성장률도 또 어느 정도 지표가 그렇죠. 나오니까 예. 그렇게 가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수익이 이 정도 나올 거다. 순이익이 세전이익은 이 정도고 거기서 세금 빼면 이 정도 나올 거다. 뭐 그걸 맞아요. 가지고 현재 가치로 순환하면 그게 넷 캐시플로우가 되는 거고. 여기서 보기 그 개념까지는 설명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숫자로 한번 이렇게 요거를 뽑아보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업을 만들고 나서 사실은 이게 절대적인 그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을 처음 만들게 되면 초창기 때는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는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좌충우돌 천방지축이지만 그냥 우리 편의상 5년 정도 이후부터는 기업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될 거라는 가정하에 그때부터는 사실은 뒤에 보시는 숫자가 비율로 우리가 뭐를 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저거랑 저걸 쓰는 게 제일 합당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사실 절대적인 진리는 아닌데 이 수업에서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랐어요. 그렇죠. 그쪽에 영어 베이스 어려운데. 그래서 뭐 저기 5년치 평균을 하는 것보다는 뭐 마지막 그래. 5년 차에 하는 게 그렇죠. 마지막 5년 차에 네, 나왔네. 그 네. 얘기. 그러니까 5년까지는 뭐 대략적으로 될 거고 그 이후 5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보통 애널리스트들은 한 3년 정도 예측을 하는데 그럼 여기 세일즈가 올리브해야 되는데. 보니까 근데 제가 리포트를 보면 5년씩 이렇게 뽑아놓은 애널리스트들이 없어요. 요즘 DCF도 많이 안 쓴다고. 예. 전에도 배웠잖아. 그런데 교수님은 그래도 DCF를 쓰는 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왜냐면 자기 그거 공부한다고 돈 들였는데 아깝고. 여기 이제 2022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CGS 같은 게 얼마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아니 마이너스 40, CGS는 매출 원가. 매출 원가. 그다음 SG&A가 판매 관리비. 그다음에 디프리시에이션. 이런 식으로 그냥 판관비까지 포함해서 CGS 그냥 예빗이 나온다고 볼게요. CGS 안에 SG&A랑 DF가 다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서 코스트 오브 짓는 코스트 오브 그로스 세일즈. 그로스 세일즈. 매출 원가 매출 원가. 여기는 이제 65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70이 될 거예요. 예빗에는 이제 세율이 아니 그리고 거기다가 CGS는 쓰지 말고 네. SG&A랑
DF도 왜냐면 같이. 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DF는 근데 DP는 나중에 DP. 네, 그 노펫 이후에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아니 그 에비스의 개념이 ABC 저걸 식을 쓰면 S 세일즈 마이너스 CGS 마이너스 SNG 마이너스 DF. 그거 당연히 써줘야지 그게. 왜냐면 식이 문제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DP만 넣을게요. DP는 그냥 정액법 같은 거에서 10씩만. 뭐 대충. 네, 10씩만. 그러면 여기는 50이 될 거고. 그러면 55, 그냥 60이 될 거고. 세율이 40%라고 가정을 하면 30, 0.6을 곱하니까. 네, 33, 36 이렇게 높이씩 구해줄 거고. 암산이 굉장히 써. 0.6을 왜 곱해줘? 1 마이너스 세율이 0.4. 40% 감안해서 가정해서 그러니까 에비 곱하기 1 마이너스 우리 좀 t니까. 화내겠다. 점점 소리가 커지고 있어. 안에까지 아씨는 안 들어갔죠. 아니, 난 모르니까. 아니, 선생님 뭐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만히 있는 일이.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다시 이제 이 방가상각비가 다시 나오죠. 더하기 방가상각비 나오고 마이너스 KX KBS. 여기 네트워킹 캐피탈. 그래서 여기 10을 다시 더해줘야 되고요. KBS도 주어진다. 네. 이것들은 다 이제 주어질 거예요 보통. 어디까지? 아니 로키 캐피탈은 안 주어지고 R이라는 개념을 해가지고. R 개념을 설명드려야겠네. 안에서 아까 세일즈로 계산하게 시키겠지. 설명드려요. 여기 이거 이거 하려고. 이거 좀 아니 어째 돈 주고 시키고 다 해가지고 건데. 형님은 그냥 돈 주고 시키시면 돼요. 답은 됐으면 되는데 이걸 KBS. 내가 왜 그래야 되죠? 10이라고 할까? 숫자 문제를 내면 어렵네. 이것들은 뭐 숫자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저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NCF가 나왔다고. NCF가 여기랑 뭐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나오고 한 20 나오고 23, 22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NCF가 나오고 나면 우리가 어떠한 할인율에 의해서 R값이라고 표현할게. R은 좀 헷갈리십니다. I라고 표현할게. 아이가 DCF를 구하기 위한 아니 W 나중에 이제 WCC가 나오는데 WCC-G가 이제 이 할인값이 되긴 하죠. 나중에 이걸로 이렇게 할인해서 매해 이렇게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DCF 우리가 구하는 게 일단 PV라는 걸 구하는 거예요. PV. 요 값의 현재 가치. 여기까지가 이제 예측 가능한 해들의 현재 가치를 끌어온 거고 2022년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포캐스트 예.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 워낙에 뭐 세상이 많이 변하고 빨리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비율을 하나씩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나오는 게 M값. M값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퍼레이팅 마진. 그래서 세일즈가 얼마 나오면 에빗으로 환산하는데 몇 프로가 나오더라. 예를 들어 여기서는 보통 한 50%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에서 50%라고 보통 주어진다면 그럼 여기에서는 세일즈가 이 해에는 뭐 한 140이라고 처음에 주어졌을 때 여기에 50%에서 여기는 한 70 정도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하는 방법과 여기에서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그러니까 시작해요. 여기에서 M을 구해서 그 M을 퍼페추얼 피리어드는 다 그냥 예. 일괄 구할 수 적용한다? 있는 거는 구하겠지만 음. 주어지는 문제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M 값이 M이 0점이다. 음. 오퍼레이팅 마진은 몇 프로다.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가 더 많은 것 같고. 그럼 여기에서 또 갈 때 세율은 안 변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요구에서 세율을 빼고 나면 노펫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뭐 42 이렇게 나온다고 보고. 이제 이 퍼피추어티 피리어드 가면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PX가 얼마냐, 네트워킹 캐피탈은 얼마냐 이런 게 하나하나 기술되지 않아요. 거기에서 끌어오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K가 돼요. K. 예를 들어 K가 10%다. 아 그러면 이 내가 세후 순이익 중에서 10% 정도는 항상 캐펙스나 내 워킹 캐피탈에 투자를 해야 그 다음에도 성장을 할 수 있구나. 그 정도의 이익을 또 얻을 수 있구나라고 이제 비율이 나온 거예요. 10%는 10%는 투자해야 그 해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래서 노펫에서 이제 NCF로 바로 K 비율을 곱해서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이 노펫에서 곱하기 1-K로 그럼 90%로 가는 거죠. 뭐 37.8인가요? 7.8. 이렇게 해서 이제 넷캐시 플로어가 나오고 이거 이제 넷캐시 플로어를 이렇게 쭉 당겨주는데 중요한 게 나오지. 이거는 PV라고 안 부르고 교수님께서 이제 TV라고 부르셨어요. TV. 터미널 이건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이제부터 이렇게 나온 값들은 항상 일정하게 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37.8을 매해 쭉 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 연금의 현재 가치라는 게 나오는데 이 37.8을 매해 버는 사람이 그때 당시 할인율이 여기 나오죠. 할인율이 몇 프로다. 그러면 이 37.8 나누기 왜 마이너스 G 요게 그냥 TV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때부터 이 해부터는 2023년부터는 매해 이만큼의 값을 쭉 벌어온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끌어오는 게 TV가 되는 거죠. 근데 끌어올 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지. 왜 예. 마이너스 G는 뭐예요? G. G는 성장. 성장률 그 비용 대비 투자 비용 외근 내가 자산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채를 쓰는 경우가 있을 거고 비용 이자도 네. 되고 에쿼티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럼 구해보니까 이 부채에서는 예를 들어 한 10%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이자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주주들의 기대 수익률이 한 20% 되더라. 근데 이게 우리 회사 재무제표 보니까 부채도 50%고 자본도 50%다. 딱 1대1로 되어 있다. 그러면 10%에 50%. 근데 여기 이제 세금 효과를 계산해야 돼요. 20%에 50%에서 외기라는 걸 산출하는 거죠. 근데 자기 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을 주지만 대가로 그 배당은 우리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 세금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은행에 내는 이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세금 효과가 있잖아요. 외기라는 건 결국 투자 가치를 어느 정도 더하는 거네. 내가 이거를 제가 요만큼 이렇게 조달해서 자산을 샀는데 이걸로 보통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또는 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값인 거죠. 그래서 여기 부채에 대한 10%에서는 세금 효과를 고려해서 1-T로 40%라고 치면 6에 0.5에서 3% 그리고 20%에 0.5에서 10% 그럼 외기 13%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린 돈은 내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G는 뭐냐? G는 요게 문제상에서는 세일즈가 영구적으로 상승하는 값이에요. 5%다 하면은 세일즈가 계속해서 5%씩 뛰는 거예요. 캐시플로우에다가 세일즈.
그다음에 자본 조달 비용과 그다음에 성장률 자체를 뺀 거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면 캐시플로우는 이렇게 될 거다. 그게 현재로 보면 현재 가치로는 이 정도 나오고 앞으로 연구 가치로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뜻이구나. 네.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만큼은 할인을 해줘야 돼. 할인을 해서 지금 당장 내 돈이 아니라 1년 후에 버는 경우니까 이 정도는 할인을 해줘야 1년 후에 이만큼 번 게 지금 얼마인지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시험 칠 때 저 숫자는 주어질 거고 그거 더 중요한 거는 저기 웬 마이너스 7분의 37.8에서 우리가 저기 TV 구한 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게 1 플러스 W의 5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한 거지. 이 현금, 이 흐름, 세일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를 이건 뭐 순수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그 퍼피추어티 피리오드에 써야 될 밸류 드라이버를 또 외워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의 흐름과 여기에서의 흐름을 외우실 때 비율로 가는 것들은 이제 왜 그렇게 비율로 때리는지에 대한 이유, 여기는 예측 가능하고 여기는 그렇지 못하고 좀 성장이 더뎌지면서 안정적으로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비율들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세일즈에 오퍼레이팅 마진 나오면 세일즈에 적용해서 에빗을 구하는 거구나 이런 거에 하나. 그리고 세율이 나오면 에빗에서 노펫 갈 때 쓰는 거구나. 그리고 K가 나오는 거는 재투자 비율이니까 노펫에서 NCF2를 구할 때 나오는 거구나. 그런 거에 대한 거 알아두시면 되고, 아까 설명 하나 안 드린 게 정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워킹 캐피탈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거든요. 이 R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때 있어요. 이 R이라는 거는 군대에서 많이까지. 중개상이 요게 R 값은 결국 K를 구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 결국에 우린 비율만 알면 돼요. 비율. 지금 현재 예측하고자 하는 시기의 세일즈랑 이건 지금이란 뜻이에요. 0. 현재의 넷 워킹 캐피탈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결국 이 뜻은 내가 이만큼의 세일즈를 올리기 위해서 워킹 캐피탈이 이만큼 들어가는구나. 그 비율을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 워킹 캐피탈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커런트 에셋, 그러니까 현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뭐 매출채권 같이 바로 유동화 가능한 것들, 커런트 에셋에서 바로 매입 채무나 뭐 바로바로 이게 돌려줘야 되는 그 현금을 바로 써서 돌려줘야 되는 유동 채무, 유동 자산 마이너스 유동 부채, 요거를 넷 워킹 캐피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딱 예측을 하고자 하는 시점의 세일즈 값하고 재무제표상 나온 내 워킹 캐피탈을 비교해봐서 이게 예를 들어 30%였다. 그럼 이 시기에는 모든 비율이 고정된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퍼피추어티 피리오드에서는요. 이 R값 역시 계속 30%가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 여기서 10% 성장한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132가 되잖아요. 이 퍼피추어티 피리오드 가면서. 그럼 여기에서 12만큼 늘었죠. 12. 플러스 12만큼 늘었죠. 그러면 세일즈가 12만큼 늘었으면 이 워킹 캐피탈은 순수하게 얼마나 늘었을까? 얼마를 소진해서 12를 매출을 올렸을까라는 개념이거든요. 10이라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내 워킹 캐피탈이 얼마나 증가했을까? 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